자, 순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환은 꽤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14챕터에서 24챕터까지 총 11개 챕터에 의해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또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은 일단 시스테믹 서큘레이션과 펄모너리 서큘레이션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시스테믹, 그 다음에 펄모너리 서큘레이션으로 나눴습니다. 자, 아올타, 아터리, 그 다음에 아터리오를 통해 가지고 모세혈관 캐필러리를 지난 다음에 베뉴얼, 비너스 리턴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테믹이 구성이 되고 펄모너리가 반복적으로 또 나옵니다.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를 보면은 단면적으로 치면은 캐필라리가 가장 단면적이 높죠. 물론 기능이 모든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면적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블러드가 한순간에 블러드의 양이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보면은 심장의 7%, 그 다음에 동맥의 13%, 캐필라리의 7%, 대부분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의 80%의 대부분이 베인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을 보게 되면 혈관의 기능을 보게 되면 아터리는 이 혈압을 구성하면서 혈액을 움직이는 운반길이고 아터리올은 조절하는 곳, 캐필라리는 익스체인지를 하는 곳, 그리고 베뉴얼은 캐필러리로 나간 혈액을 다시 끌어오는 곳, 그 다음 베인은 메이저 리저버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혈류 속도를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혈류 속도는 혈류량을 이 혈관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은 레스팅 상태에서는 아올타의 경우에는 속도가 가장 빠르죠. 심장에서 짜자마자 나오는 혈액이니까 33cm/s으로 혈류의 속도가 나오는데 아올타 같은 경우에는 다리까지 아터리를 통해 다리까지 내려간다면은 불과 한 1m 정도라고 친다면은 한 3초 정도면 흘러가는 거죠. 캐필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립니다. 0.3mm/s. 그런데 어차피 이게 1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초. 그래서 짜서 익스체인지까지 다 끝나는 건, 캐필러리 익스체인지까지 다 끝나는 거는 6초 정도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서큘레이션 시스템에 따라서 형성되는 압력을 보게 되면요. 압력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 동맥에서 라지 아터리까지가 이제 압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이상을 지나가면 압력을 사용하면서 투과가 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레프트 벤트리클 보면은 심장 주기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캐필러리로 들어가는 순간에 20 이하로 내려가면서 캐필러리 들어가서 캐필러리 다 빠져나온 다음에는 거의 0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펄모너리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펄모너리 서큘레이션 들어갈 때는 다시 심장 주기와 마찬가지로 벤트리클의 압력, 그다음에 펄모너리 아터리 압력 다시 0으로 떨어지는 약 한 5분의 1 정도의 시스테믹 프레셔의 한 5분의 1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큘레이션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좀 더 많이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티슈의 소모량에 반영해가지고 블러드 플로우가 흐릅니다. 이거는 심박출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블러드 플로우, 이 조직에서 그만큼 필요한 그만큼 더 많이 흐르는 거죠. 레스팅 상태보다 한 20에서 30배 정도가 블러드 플로우 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카디악 아웃풋이 변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카디악 아웃풋은 4배에서 7배 정도가 변할 수 있지만은 그 산소를 소모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각 조직마다 일하고 있는 곳과 일을 안 하고 있는 곳의 토탈 썸은 결국은 카디악 아웃풋이 되겠죠.
하지만 똑같은 카디악 아웃풋에서 어떤 곳에서는 블러드 플로우가 20배, 30배가 증가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아예 거의 안 통하는 그런 상황도 유지가 됩니다. 그거랑 독립적으로 동맥에 걸리는 혈압은 거의 늘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100mm Hg 정도의 압력이 걸립니다. 그 100mm Hg 정도의 압력은 물론 이 하트 펌핑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너스 리저버가 증가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조직을 맡고 있는 세동맥이 수축을 하면서 못 빠져나가니까는 동맥 쪽에 압력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직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혈압은 그거와는 다르게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세웁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 프레셔와 플로우와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블러드의 속도는 플로우랑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도 속도 플로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를 구할 때는 두 단면 이 하나의 혈관에서 이 양쪽 사이드에 걸리는 프레셔의 차이와 여기에 걸리는 평균적인 저항값을 하면은 플로우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플로우는 저항값에 반비례하고 프레셔 값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고, 여러 가지 변형해 가지고 압력 차이나 그다음에 저항값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혈관의 플로우는 아까 20배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의 요구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근데 그 플로우를 모두 다 합치면은 분당 5리터 정도로 카디악 아웃풋에 수렴이 되겠죠. 책에는 이 플로우를 측정하는 거를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요즘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울트라소닉 도플러를 사용을 해서 혈관에 흐르는 혈류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심장내과, 순환기 내과에 가면은 이 플로우를 측정하는 걸 여러 군데서 측정을 하면서 혈류가 잘 흐르는지 측정하는데, 대부분 다 울트라소닉 도플러 플로우미터를 사용해서 측정합니다. 혈관을 흐르는 플로우의 양상이 크게는 라미나 플로우와 그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우 두 개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안 흐르고 있을 때 혈류에서 만약에 천천히 흐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얌전하게 흐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실제는 가운데 쪽이 좀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게 파라볼릭 플로우입니다. 파라볼릭 플로우가 되고, 근데 이렇게 측류를 이루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은 측류를 이루지 않고 이런 식으로 터뷸런스를 이루고 있는 플로우도 생깁니다. 언제냐면 블러드 플로우의 속도가 빠를 때, 또 한쪽 베슬이 막힌 경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죠. 부딪혀 소용돌이 치는 거. 그 다음에 혈류가 꺾이는 부분, 레프트랑 라이트랑 이렇게 갈리는 부분, 이 부분에서 터뷸런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러프 서페이스가 러프할 때도 그런 터뷸런스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레지스턴스가 똑같은 혈관으로 지나가는 저항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터뷸런스가 일어나면은 저항값이 커지고, 저항이 있다는 거는 심장에 짜야 되는 힘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값이라는 거는 블러드 플로우가 조직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그래서 터뷸런스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혈류 역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터뷸런스가 생기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를 레이노드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레이노드 넘버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레이노드 넘버가 2000보다 증가하면은 터뷸런스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보통 터뷸런스가 생긴다 그럽니다. 자, 요거는 V는 벨로시티고요. 그 다음에 D는
혈관의 다이아미터입니다. 그리고 P는 density, 블러드의 density, 그리고 이거에 비례하고 반대로 viscosity의 점도에 반비례합니다. 레이논 넘버는. 예를 들어서 아orta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죠. 33cm/s이라고. 그리고 density는 아orta가 한 2cm 정도 될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이미터는 2cm 정도, density는 1 정도라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블러드의 비스코시티가 30분의 1 정도의 버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약 1800에서 1900 정도. 그러니까 아orta 같이 가장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곳에서도 2000을 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게 터뷸런스가 생기는 곳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빠른 곳, 일단 아orta가 제일 가장 빠르죠. 펄서타일 네이처가 있는 경우에, 맥박이 있는 경우에 터뷸런스가 생길 수 있고, 갑자기 혈류의 사이즈가 변해요. 그런 경우 한 개가 2개로 나눠진다든지, 그런 경우 사이즈가 작아질 때, 그리고 베셀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클 때 터뷸런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orta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터뷸런스가 생길 수 있는 혈관으로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혈관 터뷸런스가 생기면은 혈관을 지나간 저항이 많이 생기면서 시어 스트레스도 많이 생겨가지고 혈관 그 대동맥이 좀 찢어지거나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플로우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프레셔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면, 프레셔는 혈관의 안에 생기는 압력을 프레셔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기는 밀리미터 머큐리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센티미터 H2O로 하기도 해요. 특히 비너스 프레셔나 낮은 쪽의 혈류를 측정을 할 때 압력을 쓸 때는 센티미터 H2O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Hg를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